노시안 선수 단연계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 갑자기 이런저런 썰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지금 구단도 지금 이 구단이 되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BFA 단연계약은 무조건 선수가 갑입니다. 선수가 왕입니다. 선수가 갑이기 때문에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선수 마음이 또 상하면 안 되고. 그래 지금 최종안이 오간 건 아닙니다. 뭐 5년에 140억 원을 선수가 거절을 했다. 5년에 140억 원이면 강백호 선수가 4년에 100억이니까요. 그죠? 5년으로 치면 125억이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인데 글쎄요.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인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을 해가지고 이걸 거절을 했냐, 요 부분들은 사실 그 선수 측이나 구단 측에서 말을 다 아끼죠. 예, 이런 말이 오가는 거 참 힘들어하는데, 최종안이 오간 건 분명히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협상 중입니다. 협상 중인데, 하나가 기간으로 따지면 5년 안도 있고, 6년 안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이상 안도 좀 고민들도 하고 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하고, 그런데 최종안이 아니니까 계속 논의를 하는 거죠. 논의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선수가 그냥 이거 시큰둥 그럼 논의 끝나는 게 계속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를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안 된다, 올해 안 된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시즌 전에 안 되면 땡인가? 시즌 중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시즌 중에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노시안 선수가 무조건 하나에 안 남겠다.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에 시즌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연 계약에 이제 n분의 1이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즌 들어가면 당연히 4년 계약이 될 거고, 들어가기 전이면 5년 계약이 될 거고, BFA 단연 계약은 선수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2026년에 잘하면 몸값이 이렇게 오르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부진할 수도 있죠. 옛날에는 FA 로이드다 이래가지고 FA 앞두고 막 선수가 잘했는데, 때로는 FA 앞두고 좀 마음의 심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내년 성적을 딱 감안을 하지 않고 미리 잡아요. 근데 안심은 되잖아. 안심. 결국 이 선수 잡을 선수니까. 그래서 지금 갑이 선수고 을이 구단이 되는 거죠. 잠깐 보면 BFA 단연 계약으로 더 받은 선수도 있습니다. 최원준 선수 같은 경우는 기아에 있을 때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기아에서 4년에 40억, 6년에 60억 원, NC에 있던 최원준 선수, 이 선수가 KT로 갔죠. 이 최원준을 이야기합니다. 타자 최원준, 외야수 최원준입니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KT에서 근데 4년에 48억 원을 받았으니까 1년 기준으로 12억 원, 더 많아요. 1년 기준으로 10억 원이었는데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못 받은 선수도 있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SSG 랜더스 포수 김민식. 2022년 이때 이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포수가 많이 금값이었는데, 그때 SSG 랜더스가 대략 한 4년에 25억 원, 옵션은 포함이 됐습니다. 단연 계약을 제시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FA 신청을 했는데 SSG가 협상하는데 그때 그만큼의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지영 선수를 영입을 해버리네. 그 가운데 그냥 좀 붕 떠버리면서 결국은 총액 5억 원으로 총액 5억짜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난해 말에 이제 강백호 선수는 올해 지금 하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하나로 이적했는데, 지난해 말에 강백호 선수하고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이죠. 지난해 말, 올 시즌 들어가기 전이죠. 시즌 전, 중이 아니고 전. 그때 강백호 선수하고 KT에 이제 BFA 단연 계약 협상이 있었습니다. KT 구단이 BFA 단연 계약을 협의를 하자 해서 이제 선수측하고 딱 이제 자리를 마련했죠. 협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접촉을 해서 이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나 할래 이거를 구단에서 얼마 정확하게 몇 년에 얼마 하겠습니까? 이거를 던지지는 그까지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수 쪽에서는 생각을 한 어떤 그게 있었죠. 그 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단은 정확하게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때의 KT 구단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진입을 했던 그거는 구자욱 선수 계약이 기준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협상이 어느 정도 약간 말을 맞춰보고 초기 단계에서 그냥 안 하고 양쪽에 다 그러면 FA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FA 신청을 하게 되고 선수가 하는 쪽으로 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FA 신청하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협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갈랐는데, 그 당시에 구자욱 선수의 기준점이 5년에 이제 120억 원이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4년 100억 원이니까 실계약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죠. 1년에 24억, 1년에 25억,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지금 노시안 선수는 5년에 이제 140억 원 거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하나 구단이 확실하게 제안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 구단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구단이 강조하는 것은 선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본 정도지 우리가 얼마 가지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솔직히 뭐 양측이 지금 합의점이 안 맞은 거죠. 1차적으로. 보통은 지금 협상을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한 게 12월 첫째 주부터 협상을 시작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조금 늦추더라도 대략 하면 지금 2주 가까이는 열흘 정도는 협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열흘 정도면 이제 기간이 그렇게 되니까 뭐 그중에 뭐 몇 번 만났을 수도 있고 이야기하고 선수하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에이전트하고 이제 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 입장이 지금 안 맞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렬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거는 하나가 원소속 팀이라는 거죠. 원소속 팀이니까 하나가 이제 생각하는 그거를 시즌 들어가서도 협상을 할 수 있고 일단 하나는 무조건 잡겠다. 원래 FA 협상보다 더 복잡한 게 BFA 단연계약입니다. 단연계약 협상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약간 깜깜이로 베팅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일단은 내년 시즌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걸 앞에 두고 난 다음에 그죠? 베팅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그래서 복잡합니다. 다 생각들이 많아. 그리고 다 프랜차이즈 선수잖아요. 왜 하나의 노시안 선수가 특별한가? 구단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삼루수 대표적으로 뭐 노시안 선수도 있고 또 문보경 선수도 있고 손석문 선수도 있죠. 손석문 선수도 내야수로 삼루를 보면서 장타를 치는 우타자가 많지는 않아요. 노시안 선수는 그 값어치는 있죠. 그리고 노시안 선수가 하나의 간판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좀 플러스가 되니까 하나 구단도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셀캡도 있고 구단 운영이라는 게 뭐 무작정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뭐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무작정 뭐 이 금액에 뭐 도장 찍어라. 그렇다고 선수가 예를 들면 야 나 이거 뭐 나가면 나중에 다른 구단에 무조건 가갖고 돈 그렇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가 하나에 막 섭섭하거나 이럴 그게 전혀 없죠. BFA 단연 계약은 왜 하는가? 이 BFA 단연 계약은 사실 뭐 구단은 좀 좋은 자원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묶는 거고 선수는 FA 직전의 성적에 대한 부담을 조금 드는 거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접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BFA 단연 계약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제 구단들이 또 하나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셀캡 고민이 진짜 내년부터 심각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구단이 예를 들어서 100억 연봉의 선수가 있으면 올해 10억, 내년에 뭐 50억, 그 다음에 뭐 5억, 그 다음에 또 한 40억 이런 식으로 분산 배치도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100억 그러면 1년에 계약금 포함 연봉 100억이면 무조건 25억씩 다 셀캡에 다 나눠서 분산이 되니 이 부분이 어렵다. 야구단이 올해 돈을 진짜들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 입장 수익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입장 수익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그 다음에 중개권료도 뭐 많고 내후년부터는 더 많을 건데 거기에 유니폼이라든지 물품 굿즈 판매 매출이 뭐 많은 팀은 300억 이상 했다 그러는데 300억 이상이면 그게 이제 실제 외주를 준 데에서는 수익이 뭐 한 20%가 조금 더 안 될 거고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는 그 수익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건데 그렇다 해도 굉장히 늘었죠. 그죠? 돈이 많아도 막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셀캡이 있기 때문에 셀캡을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명권을 잃게 되는. 근데 그리고 그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짓거리들 하고 있어? 기사가 나잖아요. 모기업에 노조는 없나? 노조 있죠. 뭐 하냐?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다가 막 다 퍼주느냐? 이런 말도 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부담되니까 그래서 절대 셀캡을 안 넘기려고 그러죠. 못 넘긴다. 김범수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선수가 하나하고 협상이 왜 어렵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가 지금 쓸 돈이 어느 정도 정해져 버렸다. 실제적으로 강백호 선수를 4년에 100억 원으로 영입을 하면서 셀캡이 거의 찰랑찰랑 넘칠 똥 말도 딱. 그래서 김범수 선수는 하나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금액의 한계치 안에 자기가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뭐 그게 아니면 좀 어렵다. 근데 하나가 사실 이제 셀캡을 2번 정도는 터트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을. 근데 3번을 터트리면 안 되잖아요. 노시안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죠? 노시안 선수 셀캡을 어느 정도 또 정리를 또 해놨거든요. 이렇게 딱
아껴뒀어요. 노시안 선수 거는 또 비워뒀죠. 공간을 비워뒀고 강백호 선수가 오면서 셀캡이 굉장히 좀 빡빡해졌어요. 빡빡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은 터뜨리더라도 세 번 터뜨리게 되면 펑펑펑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진짜 최악의 상황에 두 번 정도 터질 수도 있는데 최악의 상황. 어떻게든 좀 안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1차로 김범수 선수가 협상을 했었어요. 협상을 했는데 그때 협상에서 뭐 지금까지 이제 안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연말이잖아요. 다들 휴식기에 직원들도 좀 쉬는 날인데 그죠? 뭐 쉬는 날에 누가 갑자기 가서 뭐 또 협상하고 그러나요? 어떤 단장들은 도장 찍을 때 정도 가가지고 최종 협상하고 그러죠. 외부의 FA를 잡을 때야 쫓아가가지고 하지. 내부 FA에 아주 큰 금액이 큰 선수가 아닌 경우에는 뭐 운영팀장이라든지 밑에 직원들이 먼저 선수하고 이렇게 조율해서 정리를 하고 선수나 선수 대리인하고 정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인하고 악수하고 사진 보도자료가 나오는 그런 식인데 협상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상황을 좀 보고 와라. 요렇게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비슷한 뉘앙스로. 예, 흐름은. 왜냐하면 지금 먼저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막 뜨겁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셀캡 때문이죠. 지금 뭐 아주 여유가 있진 않아요. 여유가 있진 않고. 김범수 선수가 하나가 이렇게 잘 나가고 그룹이 하나 그룹 얼마나 잘 나가. K9 자주포 하나 그 팔면 얼만데 몇십억인데 한 대만 팔면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걸 어디 유튜브 나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구단의 관계자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하나가 방산 쪽으로도 아주 좋고 그룹의 지금 상황이 아주 좋은 거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상황이 아주 좋다고 해가지고 모기업이 여유가 있다 해서 돈을 막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 쓰게는 안 해줍니다. 허가는 해주겠지. 돈 쓰는데 허가하는데 마음은 조금 여유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FA는 그룹에 다 보고를 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큰 돈이 들어갑니다. 야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쓴다 하더라도 허락을 다 맡아야 돼요. FA가 그렇습니다. 다 보고하고 허락 맡습니다. 적당해야지 이걸 오케이 하거든요. 일일이 다 하는 데도 있고 구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그룹에 1차 보고 다 들어가고 최종 오케이 사인 나야지 도장 찍게 됩니다. 모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돈을 펑펑 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이게 좀 웃긴 게 모기업이 돈이 많다고 했고 펑펑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기업이 어려워요. 그럼 무조건 펑펑 못 써. 아예 쓰지도 못해. 모기업이 좋으면. 그러니까 야구단은 이게 약간 소극적인 거죠. 먼저 조금 어떻게 보면 종속 변수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김범수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해요. 왜냐? 하나가 최근에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금까지 막 굉장히 적극성을 보였잖아요. 많이 데려와. 최은성 선수 데려오고, 엄상백 78억, 심우준 50억, 강백호 100억 이렇게 데려왔는데 근데 하나 입장에서 하위권이잖아요. 하나가 올해는 뭐 한국 시리즈를 갔습니다만 하위권이고 지방에 있습니다. 뭐 대전이라고 하면 수도권에 가깝습니다만 그래도 좀 지방인데 더 크고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으면 잘 안 옵니다. 하나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죠. 같은 값이면 수도권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구단이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갑을 열고 이랬는데 왜 이러지? 근데 이게 지갑을 많이 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KBO 리그는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있다 해서 막 쓸 수가 없다. 셀캡. 올해는 셀캡이 늘어는 낮지만 그 는 거에 비해서 선수들 연봉도 하나가 연봉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올해 클 거고 덧붙여서 강백호 선수 또 노시안 선수의 FA 계약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셀캡에 이게 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셀캡이 다 차버린 거예요. 김범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서운하겠죠. 본인이 올해 활약도 했고 올해 진짜 최고의 성적을 올렸는데 그죠? 또 하나는 하나가 좋은 젊은 불펜이 타 팀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세든맨의 한승혁 선수도 보상 선수로 나갈 판이에요. 김범수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범수 선수하고 홍근희 선수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을 타팀에서는 조금 김범수 선수하고 뭐 지금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구단 관계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삼성이 불펜이 필요한 게 또 맞잖아요. 그죠? 삼성이 좀 불펜이 좀 필요한 게 맞습니다. 실제 박진만 감독도 재계약되고 난 다음에 뭐 제일 먼저 이제 불펜이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허약하죠. 그 이야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박진만 감독도. 근데 이종열 단장은 불펜도 불펜이지만 야수도 보고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최용우 선수를 영입을 이렇게 했고 타팀의 관계자 얘기입니다. 타팀의 관계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삼성이 조금 연락을 해가지고 발표만 늦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2명 정도 지금 상무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 선수를 꾸림에 있어서 그죠? 보호 선수 명단을 쫙 하고 보상 선수를 이렇게 보내는 보호 선수 명단을 꾸리면 나머지를 보상 선수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선수 명단 꾸림에 있어서 유리하거든.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아니 내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불펜이 이러니까 충분히 접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삼성은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1주, 2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하나도 바뀐 게 없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뭐 삼성에 누가 데리고 오더라 뭐 올 수도 밖에 없겠더라 막 이랬는데 지금 삼성의 입장은 홍건희 김범수 선수의 둘 다 지금 생각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밖에서 지금 이런저런 소문이 도는 거에 대해서 삼성 관계자가 이런 것까지 무슨 뭐 둘러치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건 아닌데 거짓말할 이유 둘에 대해서 초반에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움직인 게 없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전화가 오가기도 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다. 근데 그것도 FA 시장이 열리고 초반이다. 중반 이후에는 전화 놔준 적도 없고 얘기 나눈 적도 없다. 지금 이 같은 얘기를 몇 주째 반복을 하니까 이종렬 단장도 입도 아프고 관계자들도 입도 아프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삼성은 지금 내부 FA를 빨리 잡아서 끝내놓고 다음 넥스트 스텝 그러니까 외부 FA 불펜이죠. 불펜이 이 친구들 이 선수들을 요 선수들 다음 넥스트 스텝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컨택을 하고 있지 않다.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아예 안 할 건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예 안 한다 할 수는 없다. 모른다. 그건 세상 일이 모른다. 지금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선수들의 몸값이 거의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럼 뭐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쑥 주워서 그냥 데려와 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런 상황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연락을 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은 이제 강민호 선수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간극을 최소화할 생각을 하고 있고 강민호 선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강민호 선수 무조건. 예. 그리고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할 거고 이 프런트의 현장 책임자가 현장 이제 관계자죠. 현장 관계자. 예, 단장 말고 현장 관계자. 그죠? 단장 말고 이 이제 관계자가 강민호 선수하고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원래 이제 강민호 선수가 강력한 이 성향입니다. 본인은 뭐 I일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봐도 강력한 E 같아. 부침성이 너무 좋아. 사교성도 엄청 좋습니다. 나이 많으신 감독님들하고도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가 없어. 아주 부들부들해. 근데 이 강민호 선수가 쭉 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친하고 이 관계자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하고 뭐 그냥 형 동생 하던 사이였어요. 자주 보고 통화도 하는 막 그런 사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편한 사이라 하더라도 협상을 하고 그런 데서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에이전트하고 하죠. 에이전트하고 아주 뭐 그렇게 함부로 막 하고 그럴 상황이 절대 아니죠. 그렇게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 지금 내부 FA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제 내부 FA가 지금 오른손 이승현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태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훈 선수하고는 좀 상당 부분 의견을 좀 좁혔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예, 상당 부분.